예,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과장입니다. 신동준입니다. 사회자께서 이 제목을 잘못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한터키 FTA 주요 내용이라 해가지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리나라 FTA 정책하고, 그 다음에 한터키 FTA 개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 분석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하더라도 일단 자료가 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은 아마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FTA 정책입니다. 90년대까지 우리나라 사실 WTO 다자 체제 속에서 상당히 무역에 좋은 성과도 얻고 했습니다만은 90년대 중반부터 지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서 지역주의를 활용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3년부터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즉 FTA 허브 국가를 지향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은 기존 수출 시장도 유지해야 되고 또 신흥 시장도 또 개척해야 되고 또 자원하고 에너지 이런 것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대 선진 경제권 그리고 신흥 시장 그리고 자원 부국 위주로 저희들은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칠레 2004년 칠레부터 지금 터키까지 9개 46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GDP 따지면 전 세계 GDP의 약 한 57% 그리고 인구로 따지면은 한 41% 인구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에 콜롬비아랑 또 FTA가 발효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1개 지역 또는 국가와 지금 FTA를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교육 대상 중에 한 4개국은 지금 벌써 FTA가 체결되어 있고 3개국은 협상을 추진 중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특혜 무역 비중을 보면은 터키하고 콜롬비아까지 포함될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한 34.7%가 지금 FTA 특혜 무역을 하고 있고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중국하고 인도네시아 이런 9개의 국가가 협상이 타결되면 전체 교역의 80%가 넘게 FTA를 활용한 교역이 됩니다. 사실 저 정도 되면은 FTA를 안 하면은 이거 무역을 못 한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우리나라 FTA 추진 중인 지역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원의 크기를 가지고 교육의 기준으로 원의 크기로 지금 해놨는데 RCEP이라고 저기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저게 아시안하고 아시안 10개국하고 우리 한중일하고 그다음에 인도하고 뉴질랜드, 호주 이런 16개국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기준으로 사이즈가 가장 크게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실 이게 자료를 일찍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세히 쓰지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FTA 활용 촉진 정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라는 게 사실 보면은 특혜 관세를 부여하기 때문에 관세를 낮춰주기 때문에 관리가 원산지 관리가 아주 타이트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재 맹세서라든지 원가 증명서 같은 기본 자료를 갖다가 작성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요. 또 그런 자료를 또 5년 동안 사후 검증에 대비해가지고 보관도 해야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관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관리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중소기업들 이런 원산지 관리 이런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산지 관리 시스템 보급 확충을 위해 가지고 FTA 패스라든지 FTA 코리아 같은 무료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원산지 관리 시스템도 업종별로 좀 사용하기 편하게 해가지고 개발해서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라는 게 보면은 또 협력업체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이 있어야 원산지 증명서가 원활하게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인센티브가 좀 부족해가지고 좀 소극적입니다만은 정부에서는 협력업체가 원산지 확인서 발급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좀
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는 지금 그 원산지 확인서 그 한 장 발급할 때 그 만 원씩 30장까지 해가 30만 원까지 그 부가세를 갖다가 부가세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말까지라 가지고요. 연장하는 거는 저희 정부 내 부처랑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올해라도 잘 활용하시면은, 혹시 도움이 좀 되려나 좀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확인서하고 증명서 같은 이런 것들이 또 이게 상위 업체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런 전자적 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세청하고 같이 표준 문제도 협의하고 해가지고, 그것도 올해 안에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기존에 있는 ERP하고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들한테 컨설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라든지, 지역의 16개 지역센터, 그리고 중기청하고 관세청, 그 다음에 대한상의 이런 데서도 원산지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하시면은 그쪽 직접 사이트를 방문한다든지 연락을 하시면은 아마 좀 애로 같은 걸 좀 많은 도움이 아마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재직자 실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교육도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대폭 늘리려고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공급하고 관련해가지고는 관세사 이외에 원산지 관리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비용으로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원산지 관리사 공급을 좀 많이 늘리려고 원산지 관리사 사전에 사전 교육하고 있는 게 지금 오프라인만 되고 있는데 온라인도 허용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좀 원산지 관리사가 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좀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게 FTA 교육 이게 또 좀 본격화되니까 상대국에서 사후 검증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같은 경우는 자율 발급이라 가지고 사후 검증을 좀 까다롭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후 검증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기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랑 같이 자가 검증 툴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든지, 그리고 여기 이번 달 15일에 지금 오픈할 예정입니다만은 신고센터도 오픈해서 그런 사후검증 그런 걸 요구를 받으면은 직접 여기 찾아오시면은 아마 풀로 아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게 FTA가 돼도 활용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수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이런데 좀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도움이 주고자 저희들은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걸 좀 발굴해서 좀 보급해드리고, 또 수출에 좀 FTA를 활용한 또 수출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검토해서 업체들한테 좀 도움을 좀 주고자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우리 동아시아 인근에서 경제 통합 논의가 되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태평양 동반자 협정하고 중국하고 아시안 위주로 논의되고 있는 RCEP하고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RCEP하고 TPP에 참가 중인 국가를 그림으로 간단히 나타내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지역 경제 위상을 보면은 RCEP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교역의 한 27%, 그다음 명목 GDP의 약 28%, 그러니까 EU가 25%니까 EU보다 훨씬 큰 경제 통합체죠. 예. 그럼 인구 같은 경우는 약 48%에 해당하는 사실 거대한 경제 협력체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중국하고 아시안하고 해가지고 한 16개국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게 된다면 아마 큰 아마 파장이 아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특히 FTA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특히 교역 동향을 보면은 2001년 이후에 2008년하고 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양국의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은 2012년 같은 경우는
그 52억 불, 그 양국 교역량이 그 수출 수입 합해가지고 52억 불 정도인데요. 그 정도면은 사실 뭐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여기 그 FTA로 계기로 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뭐 늘어나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교역, 우리나라하고 특히 그 10대 교역 물품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합성수지, 승용차, 자동차 부품, 선박 등 그 전반적으로 또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이 있는 물품들도 있고요. 그 대신에 그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안 보이는데,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그 상대적으로 세계 경쟁력보다 뭐 터키 시장 점유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섬유하고 의류, 그다음 일반 기계 같은 경우 그 세계적인 경쟁력보다 터키 시장에서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들 섬유하고 의류 같은 경우, 그다음 일반 기계 같은 경우 여기에 더 많은 기회를 아마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터키에서 우리나라 수입되는 걸 보면은 그 석유 제품이라 해놨는데 저는 원유고요. 원유하고 나프타, 그 다음에 그 의류하고, 가죽재, 뭐 저런 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 자동차 부품도 일부 있는데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이 그 터키에 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역수입돼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투자 동향인데 이게 그 자료를 뭐 급하게 주다 보니까 교육 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 동향입니다. 그 2012년까지 그 투자 동향을 보면은 그 터키가 우리나라에 투자한 거는 2012년까지, 96년부터 2012년까지 그 한 1,300만 불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요. 우리나라는 그 터키에 반대로 한 12억 불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한 기업들 사례를 보면은 그 포스코 철강하고 현대자동차, 그다음 효성의 섬유하고 LG전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최근에 한 20여 개 그 업체들이 그 설비를 투자해가지고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이번 협정에서 그 투자하고 서비스가 제외되어 있는데 아마 그 1년 안에 다시 뭐 조만간에 협상이 되는데 투자 쪽 협상이 완료되면은 저 투자 진출하고 저 기존에 투자되어 있는 그 업체들 그 투자 여건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 효과입니다. 그 터키는 뭐 인구가 한 7,500만 이상 그 거대 내수 시장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뭐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항상 그 포스트 브릭스 이야기할 때마다 매번 언급되고 있는 그 시장 잠재력이 아주 큰 뭐 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그 유럽하고 그 중동, 아시아, 그 아프리카 이런 데 그 인접하고 있어가지고 요충지에 있고 그래서 그 특히 그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신흥 유망 시장 진출하는데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과를 보면은 2010년 시작해가지고 그 지난 5월 1일 타결되고 그 지금 그 기본 협정하고 상품 무역 협정만 타결됐는데 그 서비스하고 투자 협정은 그 기본 협정에서 1년 이내에 그 타결하는 거로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다시 재협상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입니다. 그 협정문은 그 아세안 협정문하고 비슷해가지고 그 기본 협정을 갖다가 기본 토대로 해가지고 상품 무역 협정, 서비스 투자 협정, 그 밖의 협정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밖의 협정에 그 향후 그 타결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협정으로 그 정부 조달 협정을 예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협정문 구성은 뭐 참고하시고요. 그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뭐 상품량입니다. 그 양측 모두 그 수입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년 이내 거의 그 전 품목을 그 관세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품목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92.2%, 터키 89.8%가 그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산품량을 보면은 그 양측 모두 그 7년 이내 모두 관세를 철폐하는데요. 그 터키 걸 보면은 그 합성수지, 그 다음에 기타 그 플라스틱 제품, 저 오른쪽에 그 같은 그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 거의 뭐 대부분이 즉시 관세 철폐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타 그 자동차 부품, 그 다음 면직육 등 섬유 같은 경우도 그 5년 이내 관세가 그 전부 철폐되게 되고요. 그 소형승용차도 7년 비선행으로 뭐 관세가 모두 철폐되게 됩니다.
그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터키로부터 그 원유라든지 나프타, 그다음 아연광, 동광 등 그 광물을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수입 규모도 사실은 우리가 12년도에 그 수입이 한 5,200억 되는데 터키 같은 경우 토탈 7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입 규모도 작아가지고 사실 시장 개방 부담이 좀 적은 편입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지금 터키로부터 약 한 4,300만 불 정도 적은 규모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번에 특히 민간 품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양호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부담이 좀 적은 편이었고요. 대신에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트 커피하고 소주, 김치, 간장, 된장 같은 경우 오히려 전부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농산물 같은 경우 오히려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수입 피해를 갖다가 있으면은 구제할 수 있는 무역 구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한 터키 협정에서는 WTO보다도 조금 엄격한 규정을 좀 준수하는 그래서 발동 요건을 좀 강화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 좀 이게 수입 규제 조치를 좀 하는 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터키에서 수입 규제 조치로 세이프가드가 한 8건 있고요. 반덤핑 규제 조치가 한 3건 있습니다. 11건 있는데 인도하고 중국하고 미국 다음 4번째로 터키가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요건을 좀 강화해 놨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조금 수입 규제가 조금 덜 될 걸로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FTA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나오는 원산지 규정입니다. 원산지 규정인데 이번에 한 터키 FTA 경우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터키가 EU랑 관세 동맹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EU 원산지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들이 협상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원산지 관련해 가지고 일부 좀 완화를 좀 했습니다. 설탕 과자하고 그다음에 초콜릿 함유 식료품 같은 경우는 EU 같은 경우는 세 단위 3번 변경하고 부가가치 기준 2개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 터키 하면서는 3번 변경 기준만 적용하는 걸로 좀 완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섬유 중에 면사하고 재생 필라멘트 직물 그다음 재생 또는 합성 스테이플 섬유사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예외 물량으로 연간 각 한 200톤, 숫자는 좀 작습니다만은 200톤 정도 원산지 예외 물량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서는 EU 같은 경우는 인정 수출자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 한 터키 같은 경우는 그거 없이 수출자가 알아서 스스로 발급을 하고요. 증명 방식도 EU랑 같이 인보이스 신고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좀 편리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후 검증도 EU랑 같이 간접 검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본 협정 내용 중에 이거 큰 그건 아닙니다만은 제도에 보면은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그다음에 협정 또 개정이 있으면은 그런 걸 권고하는 양국 통상장관 위원장인 공동위원회가 설치 운영됩니다. 업계에서 좀 통관 에러라든지 이런 에러가 있으면은 저희 산업부에서 저런 공동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좀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쟁 해결 절차는 다른 거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한 터키 FTA 경제적 효과입니다. 이거는 KF에서 12년 6월에 한 건데요. 사실 이게 경제적 효과라는 게 사실 보면 사전에 있는 데이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FTA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관세 인하 효과만 주로 따집니다. 관세 인하 효과만 따지고 하기 때문에 좀 이게 생각보다는 좀 사실 사전적으로 해가지고 좀 적습니다만은 실제 FTA 발효되고 나서 운용되는 걸 보면은 여기 효과 사전 분석한 것보다 훨씬 많은 효과가 실제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만 하시고요. 기업 여러분들이 FTA가 되고 나서 이제 FTA에 따른 기회 요인을 어떻게 잘 발굴하느냐, 이게 FTA 효과의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회 요인을 잘 발굴해가지고 잘 활용하신다면은 여기 뭐 나와 있는 수치 이거는 아마 뭐 아무 무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